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이외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 처분의 문제와 면허 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의 문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3개월 만에 다시 만취운전 30대 남성 2심 벌금에서 실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30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주운전은 음주수치 0.304%의 음주수치로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이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죠.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2차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회째 음주운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보시면 2심에서 벌금에서 실형이라고 됐기 때문에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항소심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38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항소심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수치 0.304%의 음주수치로 오토바이를 운전해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두 번째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두 번째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2심에서 항소심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이 징역 8개월에다가 1차 음주운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그 징역형까지 이 집행유예 효력이 상실되면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판결을 할 때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돼서 확정이 된다면 이때는 징역 8개월 플러스 1차 음주운전에 대해서 유예되었던 징역형, 징역 1년, 아까 예에서 징역 1년까지 합산해서 1년 8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시 동구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약 2.6km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두 번째 음주운전은 0.137%이고 첫 번째 음주운전은 0.304%인 것이죠. 두 번째는 0.137%의 음주 수치로 2.6km를 운전했고 운전면허 없이 이건 무면허 상태인 것이죠.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서 이때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소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상태로 똑같은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이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인 것이고 이때의 음주 수치는 0.137%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1심 재판부의 생각은 이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아무리 음주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2회 음주운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좀 과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첫 번째 음주운전 0.304%의 수치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 건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으니 남은 경우의 수는 이렇게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아니면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건데, 2회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뭐 실제로 그렇게 뭐 흔치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 1심 재판부에서,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비록 동일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법정형에서 0.137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 최대형은 벌금 1,0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택해서 선고를 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렇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보다 앞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의 만취 상태로 똑같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3개월 만에 짧은 기간인 거죠.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범행, 음주운전, 물론 무면허까지 포함입니다. 경합이 된 것이죠. 음주운전을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라고 해서 검찰에서는 항소를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여기서는 내포되어 있는 뜻은 짧은 기간이라는 것도 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라는 겁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가 없고 크게 남은 경우의 수는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의 실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만취 상태로 0.137%의 음주 수치, 높은 수치로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1차 음주운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3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성하는 것이 없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운행거리도 짧지 않다,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좀 바꾸어서, 만약에 이 운전자가 1차 음주 운전했을 때 여기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이 운전자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버리면 소속기관에서 배제 징계 처분인 파면이나 해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 공무원 분들은 이제 항소를 합니다. 그러면 항소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벌금형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이 운전자가 만약에 1차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항소를 하는 등으로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만약에 받았다면 벌금형 2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 2천만 원 303면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이 됩니다. 벌금형으로 갈 경우에 벌금형에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면허 음주 상태로 0.137%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이외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를 하는 경우가 지극히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제 선고가 대부분이고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심 재판부에서 어쨌든 1심에서는 징역형의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1차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 법리에 충실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한 건에 대해서 비난이 가중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형사 처벌의 문제는 지금 살펴본 바와 같고요. 행정 처분은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1차에서 면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소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를 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인 면허 정지, 면허 취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면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행정 처분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지 않는 면허 취득 결격 기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일,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2년 결격에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 2년을 부과받게 되고,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1년의 경우와는 달리 1년의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에 한해서 6개월 후에 취득할 수가 있고, 나머지 모든 운전면허는 1년 후에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2년을 포함한 2년 이상의 경우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모두 다 2년이 경과해야, 6개월이 아니고 2년이 경과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적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차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두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그 건에 대해서, 두 번째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라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